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식한테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왜 집에 오면 더 피곤하지? 부부가 30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점점 더 말이 없어지지? 예순이 넘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싶은 느낌, 그거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90세를 넘긴 어르신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이 살아보시고 나서 예순이 넘으면 이렇게 살아야 진짜 상팔자라고 딱 5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듣는 순간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느끼실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이걸 몰라서 노후를 완전히 망쳐버린 실제 사례도 나오니까 중간에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채널을 아직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강요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께 계속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채널이 오래오래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어느 날 제가 경로당 봉사를 갔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올해로 92세. 허리가 조금 굽으셨지만 눈빛이 아직도 또렷하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으셨어요. 주변에 앉아 계신 60대, 70대 분들이 다들 그 할머니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나 혼자 들으면 안 된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가 딱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내가 90 넘게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60부터가 진짜 내 인생 시작이야. 근데 사람들이 60 되면 오히려 더 옥죄고 살아. 자식한테 매이고 남편한테 매이고 친구한테 매이고 그게 다 병이야, 병. 나는 70 넘어서야 그걸 알았는데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그 말씀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던지요. 첫 번째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자식은 손님이다.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그만이다. 갈 때 섭섭해하지 말고 웃으며 배웅하라. 처음에 이 말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엔 좀 서운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식이 손님이라고?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손님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말씀을 더 들어보니까 그게 자식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자식한테 기대지 말라는 거였어요. 더 정확하게는 자식이 안 와도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 자식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명절 전날부터 전화 올까 안 올까 기다리고 추석에 안 오면 일주일을 우울해하고 생일에 문자 하나 안 오면 그날 밥도 못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72세 되신 어떤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아들 2, 딸 1, 자식 3을 다 대학 보내고 결혼도 다 시켰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제일 힘들다고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자식들이 연락을 잘 안 한다는 거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면 많이 오는 거고 명절에 얼굴 한 번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래서 항상 전화기를 손에 쥐고 사신다고 했어요. 혹시 전화 왔나?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기다리니까 더 안 오는 것 같더라고.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한다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기다리고 바라면 안 오고 신경 안 쓰면 오는 게 자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식도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부모가 기다린다는 걸 알면 짐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가 당신 인생 잘 살고 있구나 싶으면
오히려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92세 할머니가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니야. 그 아이들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야.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가면 뒷모습 보면서 웃어줘. 그게 진짜 어미야. 등 뒤에서 훌쩍이면 그 자식 평생 죄인으로 살아. 이 말씀이 가슴에 얼마나 박히던지요. 자식이 갈 때 눈물 흘리면 그 자식은 집에 가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워요. 다음번엔 오기가 더 싫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엄마 아빠가 잘 가, 또 와, 운전 조심해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배웅해주면 그 자식은 차 타고 가면서 생각해요. 다음에 또 와야겠다고. 어떻게 해야 자식이 더 자주 오겠어요?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손님처럼 대하라는 말은 자식을 차갑게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손님이 가면 잘 가라고 배웅하잖아요. 손님이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는 않잖아요. 그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자식도 편하고 나도 편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또 충격이었어요. 부부도 각자 인생 살아야 한다. 60년을 맞춰 살았으면 많이 산 거다. 이거 들으시고 어떠세요? 결혼한 지 30년, 40년 되신 분들, 고개 끄덕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우리 영감이랑 60년 넘게 살았어. 근데 60 넘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싸웠어. 왜 그런지 알아?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 이거 정말 많은 분들 공감하시죠? 남편이 은퇴하면 아내들이 제일 힘들어진다는 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걸 부부중후군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아내의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각자 바쁘게 살 때는 몰랐던 서로의 단점이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다 보이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집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줄 몰랐다고 서운해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이제 나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또 시중 들어야 하나고 지쳐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황혼이혼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5년 전만 해도 황혼이혼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전체 이혼 중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아요. 그만큼 오래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92세 할머니가 이 부분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60 넘으면 각자 취미, 각자 친구, 각자 생활이 있어야 해. 밥은 같이 먹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아. 저녁에 같이 텔레비전 보는 것도 좋고 각자 방에서 쉬는 것도 좋아. 억지로 같이 있으려고 하면 그게 더 싸움이야. 할머니 본인은 70이 넘으면서부터 남편과 방을 따로 썼대요. 처음엔 주변에서 뭐라고 했대요. 왜 방을 따로 써? 사이가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도 들었대요. 근데 방 따로 쓴 이후로 오히려 더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각자 공간이 생기니까 서로 볼 때 반갑더라. 억지로 붙어 있을 때는 서로 보기 싫었는데 이게 진짜 지혜예요. 부부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30년, 40년을 같이 살았으면 이제는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서로의 인생을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같이 산 세월이 길다고 상대방이 내 것은 아니야. 60이 넘으면 남편도 남편의 인생이 있고 나도 나의 인생이 있어. 그걸 인정하는 부부가 오래가더라. 서로 붙잡고 늘어지면 둘 다 지쳐. 이 말씀 마음속 깊이 새겨두셔야 해요.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같이 해야 한다는 강박 버리세요. 남편은 남편의 친구가 있고 나는 나의 친구가 있어도 돼요.
남편은 자기 취미를 즐기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돼요. 저녁에 같은 집에서 만나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세 번째, 이게 또 파격적이었어요. 친구, 동창 모임도 인간관계도 예순까지만 만나고 끊어라.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마라. 아이고, 이거 들으시면 반감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40년 넘게 알아온 친구인데, 동창인데, 어떻게 끊냐고. 근데 할머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완전히 절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나가서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60 넘어서 모임 나가보면 달라. 젊을 때는 친구끼리 모이면 신나고 재밌어. 근데 나이 들면 모임 나갔다 오면 왜 더 피곤하지? 집에 와서 몸이 왜 더 아프지? 그게 이미 신호야. 그 모임이 이제 나한테 힘이 아니라 짐이 됐다는 거야. 이거 정말 공감 가시죠? 처음에는 반가워서 나가는데 나이 들수록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누구 자식은 어떻고, 누구 남편은 어떻고, 누구는 병이 났고, 누구는 돈을 잃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집에 와서 더 우울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또 모임에 나가면 거기서도 누가 잘 나가고 누가 못 나가고 은근한 비교가 생기잖아요. 자식 자랑, 손자 자랑, 남편 자랑.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은연중에 남한테 상처를 주기도 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70 넘어서부터 연락이 와도 몸이 안 좋다고 했어. 처음엔 미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지키는 거더라. 안 나가도 세상이 안 무너지더라.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해요. 미국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이라는 분이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의미 있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그게 실제로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해요. 억지로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진짜 편하게 해주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 사람만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 안 나가면 서운해할까봐 참고 나가는 모임. 이제는 과감하게 한 발짝 물러서도 돼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진짜 친구는 내가 안 나와도 내 편이야. 안 나온다고 등 돌리는 사람은 원래 내 친구가 아니었던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내가 한 번 못 나간다고, 두 번 못 나간다고 연락이 끊기는 관계라면 그건 진짜 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번째, 이건 좀 독했어요. 돈 없으면 효자 자식도 없다. 내 돈 통장부터 챙겨라. 이 말씀하실 때 할머니 표정이 좀 쓸쓸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겪으신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나는 젊을 때 자식들한테 다 줬어. 집도 팔아서 아들 사업 도와주고 노후 자금도 딸 결혼할 때 다 털었어. 그때는 자식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줄 알았어. 근데 80 넘어서 보니까 아니더라. 자식들 다 자기 살기 바빠. 내가 아플 때 와주는 자식이 없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눈이 촉촉해졌어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에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상당수가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예요. 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식한테 다 주고 빈손이 된 경우예요. 내 노후 자금을 자식 집 사줄 때 쓰고 사업 미천 대줄 때 쓰고 결혼 비용으로 쓰고 나면 막상 내가 아플 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있을 때 자식이 효자야. 돈이 없으면 효자도 없어. 이게 세상이야.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내 통장 내가 지켜야 해.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조언이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자식한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병원도 가고 생활도 할 수 있어야 자식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건강 다음으로 돈이라고 해요. 왜냐면 건강이 나빠졌을 때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요양도 못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노후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자식한테 줄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연금 더 들어. 자식한테 줄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적금 더 해. 자식이 도와달라고 해도 내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손대지 마. 처음엔 이 말이 인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자식을 위한 길이에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어 있어야 자식도 부담이 없어요. 부모가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상황이 되면 그게 자식 관계도 망가뜨려요. 돈 문제는 가장 가까운 사이도 틀어지게 만드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돈 지키는 것과 함께 요즘 무서운 게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예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주된 피해자예요. 자식을 사칭하거나 검사를 사칭하거나 아니면 고수익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무조건 전화 끊으시고 자식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어렵게 모아둔 노후 자금 사기꾼한테 빼앗기면 그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5번째, 쓸데없이 오지랖 부리지 마라. 아무도 안 알아준다. 도와주고 뒤에서 욕먹는 세상이다. 이 말씀하실 때 할머니 얼굴에 그냥 경험에서 우러나온 표정이 역력했어요. 나도 젊을 때 오지랖이 많았어. 이웃집 형편 딱해 보이면 도와주고 친구가 힘들어 보이면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땐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 도와줘도 고마움 모르는 사람 많아. 아니, 도와줬는데 오히려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 너무 많이 공감 가시죠?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뒤에서 뭔 말했는지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고 허탈한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60대 어머니가 계셨는데 옆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있어서 반찬도 만들어 갖다 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드리고 장도 봐드리고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그 어르신이 동네 사람들한테 옆집이 자꾸 와서 집 구경하는 것 같더라, 내 것 탐내는 것 같더라는 말을 했대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 허탈함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면 내 코가 석자야. 남 걱정할 시간에 내 건강 챙기고 내 마음 챙겨. 내가 힘들면 남 도울 수도 없어. 먼저 내가 충분해야 남한테도 뭔가를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기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굉장히 성숙한 말이에요. 비행기 탈 때 산소 마스크 안내 들어보셨죠? 본인 마스크 먼저 하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내가 먼저 안정이 되어야 남도 제대로 도울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냉정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도움은 해도 돼요. 근데 의무감으로 체면으로 싫은데 억지로 하는 오지랖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순이 넘으면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할머니가 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동네 반상회 같은 데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꼭 의견 내고 조언하고 나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꼭 저렇게 나서야 하나? 자기 일이나 잘하지라는 소리 듣는 경우가 많대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넘으면 말 한마디도 아끼는 게 맞아요. 물어볼 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고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이제 그만해도 돼요. 이제 실제 사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를 몰라서 노후를 힘들게 사신 분의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 더 가슴이 아파요. 68살 되신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평생 자식들 위해서 사셨어요. 자식 셋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사줬어요. 남편은 60 넘어서 둘이 맨날 싸워서 집에 있기 싫다고 했어요. 친구들 모임은 참 열심히 나가셨는데 나이 들수록 모임에서 본인이 제일 힘들다 싶으면서도 안 나가면 또 불안해서 억지로 나가셨어요. 이웃집 일, 동네 일 여기저기 오지랖 부리고 다니셨고요.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셨냐면 65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혼자가 되고 나서 자식들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다들 바빠서요. 처음엔 자주 왔는데 갈수록 연락이 뜸해졌어요. 돈도 다 자식들한테 줬더니 본인 통장에 남은 게 없었어요.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됐고요. 친구들 모임은 몸이 안 좋아지면서 못 나가게 됐고 그러니까 연락도 점점 끊기고 결국 혼자 작은 월세방에서 남의 눈치 보면서 자식들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알았더라면 달랐을 텐데. 진작에 내 돈 챙길 걸, 진작에 내 생활 챙길 걸. 자식한테 다 주고 나서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바꿔나가도 된다고요. 92세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래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나 자신이야. 내가 건강해야,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내가 마음이 편해야, 그래야 자식한테도 좋고, 남편한테도 좋고, 친구한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먼저 온전해야 해. 60 넘으면 그게 제일이야. 이 말씀이 오늘 영상의 전부예요. 자식한테 기대지 마세요. 부부도 서로의 인생을 존중해 주세요. 인간관계는 속가내세요. 내 돈은 내가 지키세요. 오지랖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 5가지가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인지. 오늘 영상에서 드린 이야기 전부 다 오늘 당장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자식한테 연락 기다리는 거 오늘부터 조금만 내려놓아 볼까? 남편이랑 오늘 저녁엔 억지로 같이 있지 말고 각자 쉬어볼까? 부담스러운 모임 연락 왔을 때 이번엔 솔직하게 못 가겠다고 해볼까? 딱 한 가지만요. 그 한 가지가 달라지면 나머지가 조금씩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92세 할머니가 살아보고 알려주신 말씀, 오늘 여기서 만나신 건 그냥 우연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만큼은 진짜 상팔자로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60 이후 혼자서도 단단하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기대해 주세요.